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젊은 나이에 당대표 되도록 밀어 올려주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 몰아줬던 TK의 그 역동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탄핵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인용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중에는 기각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시간은 충분하다. 빠르게 그런 어떤 변화의 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전까지 보수 정치랑 인연이 없었던 한편은 오히려 보수 정치 두 명의 대통령을 잡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열면서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역동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바꿔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그 역동성을 발휘한 시간은 충분하다. 그걸 알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은 그런 인식 전환이 있은 뒤에는 그럼 누구냐 그게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그만둔 이후로 그 뒤로 대표했던 사람들이나 이 중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것은 2021년, 2022년 그때가 유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봤고 제가 지선에서 해봤고 대선에서 해봤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제가 정말 민주당 우세 지역구인 동탄에서 당선돼봤고 네, 저는 그냥 승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일어났던 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놓고 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그건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예. 누군가를 상수로 놓고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선거를 이긴다는 거는 예전에 문재인 박근혜 선거 붙었을 때 안티 박근혜를 다 모으겠다 했던 문재인 측의 전략이 이길 수 없는 전략이었던 것처럼 탄핵 정국인 거 더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둘 다 사실 대한민국의 시기에 맞지 않는 지도자였다.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시대 맞아가지고 과학기술이라든지 글로벌 한계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조인끼리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3, 4년 되는 시간을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구를 방탄하냐를 협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해서 매번 법조인들은 과거만 얘기합니다. 네가 과거에 했던 일로 네가 착한지 나쁜지 선악을 가리고 그다음에 네가 감옥 가야 되는지 아닌지 가리고 이걸 하는 게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은 미래에 있는 걸 예측해가지고 누굴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리더십은 어렵다.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머릿속에 실험을 하고 거기다 어떤 가설을 내세우고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가지고 그걸 해보는 그런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으로 가려면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 대 미래 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용을 보면 너무 허접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본 시리즈를 내세웠는데 국민들이 우리가 민도가 얼마나 없습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가 돈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랬더니만 누구 말꼬리 잡듯이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30%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배당금으로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국민이죠.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자기 삶에 바쁜 국민들한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다 민도도 높아졌고 해외 주식도 다 해보고 이런 사정에 대해서 바로바로 서로 전파하면서 이해하는데 이게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를 본인의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이상했던 지점이 상대를 감옥 넣는 거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은 가가지고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을 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있으면 좋겠지 뭐 이런 식의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경제 정책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건 그들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나 산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선악 문제를 해가지고 서로 감옥에 넣기 이런 거로 다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탈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대통합이라는 게 다짜고짜 이전에 이제 보수가 절대적인 사회 주류고 다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우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2020년에 보면은 조국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래 보수가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이라는 거죠. 통합만 하면 다 이긴다. 해가 다 끌고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도적인 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뭉치면 이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이미 제가 지역구인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의 유권자는 전국의 지역구 중에 제일 젊은 유권자고 그럼 이들은 그런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보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래 굉장히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공약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3당 후보가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 보는 게요. 정치공학적으로 이러겠지, 이래야 된다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파란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프랑스도 그거 했습니다. 마크롱이라는 사람도 그거 했고 지금 뉴질랜드 총리, 무슨 50대 총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30대 때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의 한 60대까지 살던 세대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치고받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뭐 능력 없는 정치인이 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우상향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락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위기의식이 실존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장 지금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사이에 AI나 로봇이 확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발달하면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가볍게 뭐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다른 뭐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 운전 스킬로 예를 들어서 밥 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적어도 몇십만 명 될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물론 모든 분야의 자율주행이 먼저 도입되지 않겠지만 자율주행이 도입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효율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예를 들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경부고속도로 끝에서 끝까지 화물 운전하고 예를 들어 뭐 80만 원, 100만 원 받으신다 치면은 사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예, 그럼 이게 가장 먼저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럼 이게 이분들한테 어떤 의미냐? 실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대처하고 그나마 우리가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고 이러면 미리 대처가 가능한데 끌려가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를 들어 우리가 명밀한 지도자면은 그 세상이 7년 뒤에 온다, 8년 뒤에 온다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런 직업의 위기에 대해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가정 하나가 절단나고 이런 걸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공계 출신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했을 때 당대표로서 그를 상대하고 이렇게 맞이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정치를 잘 못하겠구나.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공무원을 하다가 어쨌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짧아가지고 나중엔 잘할 거다 인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저는 똑똑한 사람이고 하니까 잘 바뀔 것이다 잘 적응할 것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냥 천성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인 걸로 드러났죠. 예, 쉽게 모함에 넘어가고 쉽게 욱하고 그런 어떤 꼼꼼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고집은 뭐 솔직히 뭐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고집이 나쁜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망상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모함을 하고 네. 누가 거짓을 보여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 모함을 받아들여가지고 망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 만약에 야당이 괴롭히면은 당신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엄 때리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질책하듯이 말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판단하라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움을 보여주는데 거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당대표였을 때 기억해보면 그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지금 봐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뭐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시험 봐가지고 공천 진짜 능력검사 자른다든지 그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죠. 정작 때가 되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때를 믿는 새신이 아니라 뼈를 까는 쇠신이다. 예. 근데 때를 믿는 우리 쇠신이라 그러는데 진짜 실제로 국민의힘 때도 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꾸 이게 개혁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생기는데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의 저항을 온몸으로 막고 이제 저도 당대표 잘리고 이렇게 한 건데 대선만큼 국민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대선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프랑스에서 마크롱이라는 뭐 의원도 없는 정당의 사람을 대통령 밀어올릴 때 프랑스 사람들도 한성격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가 프랑스가 작정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처럼 이번에도 전 대한민국에서도 못할 게 없다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파란을 보여줬을 때 지금 예를 들어 평이하게 무슨 국민의힘의 선거에서 누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고 그 사람이 나가지고 이재명 군대 무슨 감동이 있으며 무슨 결기가 있으며 무슨 변화의 의지가 보입니까?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면 대구 경북민들이 작정하고 이번에는 크게 한번 판 갈아엎자. 그래서 이준석을 만약에 지도자로 만들자라는 붐이 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두가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그 대선판에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인데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키고 판을 엎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는 자명하다 봅니다. 우선 경상북도 도지사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김광용 지사도 그렇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이제 보수정당 당원들이 많고 그럼 그 당원들이 어쨌든 당원들 정도 되면 이제 지사나 시장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이 당원 많은 곳에 광역단체장인 내가 나가면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착오다 생각하고 시대 정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의 단체장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흥행을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 네.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이철우 지사님이 뭐 저도 많이 아껴주시고 항상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만은 흥행은 사실 그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다른 지점에서 흥행 요소가 갈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철우 지사님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긴밀히 상의할 게 있으면 이철우 지사님이 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친화력이나 그런 능력과는 약간 다른 능력들이 이번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이디어의 경쟁, 새로움의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저랑 워낙 친하고 자주 이제 소통하기 때문에 홍 시장님은 대충 무슨 생각하시는지를 항상 전해 듣고 또 이렇게 저도 의견도 드리고 하는데 우선 대선을 이나 큰 선거를 많이 뛰어보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덤불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흥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실 거다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 비슷하게 지금 이제 라스트 댄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매진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 누군가의 마지막 도전이기보다는 한창 일할 나이 때 누군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상당히 빈번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무슨 덕담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바뀐 상황
지난번 연락드릴 때 우리가 탄핵이라는 이제 변화가 있었으니까 탄핵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평가는 원색적으로 무슨 양아치다 이렇게 갔으니까 그 대립각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보이신 것 같고, 예.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위원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홍 시장님 뭐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조언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성급해 보입니다. 예. 우원식 의장님이 뭐 좋은 뜻으로 하신 거겠지만은 보수 진영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그 힘을 빼기 위한 개헌을 하자 여기에 선뜻 동참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별로 없습니다. 60일도 안 남은 보궐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입니다. 다른 아젠다나 정치 뭐 관련 내용들이 다 상실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재명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헌 블랙홀로 빠지지 않기 위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개헌은 선거 이후로 네. 이렇게 또 응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뿌리 깊은 오해의 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원식 의장이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는 취지로 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력하다 생각하는 대선 주자에 흠결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거냐, 저 사람 권한을 왜 빼야 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우원식 의장님을 저도 알지만은 그런 의도보다는 되게 진실된 의도였을 걸 보는데 그쪽 세력 안에서는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제일 망가졌던 게 뭐냐면요, 오히려 TK 쪽에 아니면 보수 진영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많이 마음 버리게 만들었던 거라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가족만 해도 친가 외가 전부 다 TK고, 결국에는 저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을 텐데 보수 진영에서 솔직히 사람을 공격하면서 하는 말 중에 보면은 굉장히 비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놓고 뭐 화교니 뭐 중국에서 왔다느니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화교면 어떻고 또 어떻습니까라는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저희 집안은 그럼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런 걸 그냥 듣고 넘기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격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저는 보수 진영이 좀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이재명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이제 좀 그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TK가 사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공간을 열어준다는 생각 계속 합니다. 저한테 처음에 뭐 힘을 실어준 것도 TK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수 진영의 유일신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버리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 지적 중에서 뭐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 저는 필요한 지적들 했던 것인데, 우리 잘 알지만 배신자 담론이니 무슨 뭐 너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고분고분 잘 지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지적하셨던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보수가 나락갈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할 말 하면서 정치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나락간 것이고, 저는 한 번만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보수를 위한 말을 했던 게 누구냐,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명예를 위해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반대로 권력자가 서면 옆에 사탕 발림하러 가서 붙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예전에 대구에 한 언론인 포럼에 와가지고 했던 말 중에 조금만 키워보면 고양인지 호랑인지 안다. 처음에는 둘 다 조금 해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싶겠지만은, 예전에 배부르는 고양이, 비만 고양이 사이가 이제,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적절히 이렇게 골라가지고 밥을 잘 먹어 키우면 그게 호랑이가 되지만은, 애초에 종자가 고양인데 그거를 아무리 밥 잘 먹이면서 키워봤자 그냥 뚱뚱한 고양이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대구 경북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원내대표는 계속 해먹을 거다.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이 60명 정도 되고, 그중에 25명이 TK니까 TK만 똘똘 뭉치고 하면은
원내대표는 골목대장은 계속 만드는 겁니다. 반장은 계속 만드는데 정작 밖에 나가가지고는 대선이나 이런 걸 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예. 예. 왜냐면 여기 따뜻한 데서 이렇게 밥 잘 주고 비만 고양이를 크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사냥해라 그러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예. 가서 이제 쥐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고양이가 돼가지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양이들은 다 살쪄가지고 그 벌렁 드러누워져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럼 싸움 이겨야 되면서 교회 생명체를 이제 용병으로 들여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고양이랑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호환도 안 돼. 갑자기 공룡 같은 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비극인 거죠. 애초에 호랑이 종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잘 기회를 주고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호랑이를 키워야 되는데 다 얻어먹고 사는 그 고양이들 그 키워놔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 아무도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정치 계속 해나가는 이준석이가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런 식의 어쨌든 기득권의 젊은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은 저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네.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야 이렇게 뭐 5만 가지 뭐 오해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렇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대구의 어딘가에서 대구의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금 그 기득권에 깔려가지고 못 치고 나가는 게 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면은 아까 말했지 30대 총리나 이런 사람도 있고 40대 뭐 총리도 있고 기업인들도 보면 30, 40대 때 성공해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도 있고 해외는 이미 30, 40대가 주력인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국 바닥 같은 경우에는 나이 60대기 전까지는 뭐 시장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 뭐 그게 불문율이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경북고 아니면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고 저는 지금 대구도 바뀌고 있지만 너무 느립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특정고. 예, 그래서 너무 이게 그게 변화의 속도가 약하고 저는 그거를 한번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 예.